네, 오늘 저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금융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디지털 채널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수 기술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파급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AI의 현주소와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I는 이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대중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말 거대 언어 모형인 생성형 챗GPT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AI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AI의 사업성이 입증되면서 AI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AI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AI 진화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AI에게는 쉬운 일이 되었고 사람에게 쉬운 일이 AI에게는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AI는 대개 특정 목적에 특화된 내로우 AI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 일반지능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AI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능적 분석을 통해서 모든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AI는 일반 AI와에 다르게 금융 데이터를 토대로 각 금융 분야에 특화된 내로우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AI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작업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선, 중선, 후선 업무에 투입되어서 지금보다 더 빠르게 금융 전반의 디지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 동향을 살펴보면 AI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선과 후선 업무 관련 수요가 많지만 2021년과 대비했을 때 현재는 전선 업무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채널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채널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현재 대화형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금융 AI 사례를 쭉 살펴보면은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만 들고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미들 오피스나 백 오피스에 주로 활용이 됐다면 현재는 프론트 오피스에 많은 AI 서비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AI 사례를 보면은 특별히 프론트 오피스 분야의 서비스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 고객이 느낄 수 있는 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금융회사의 의지가 표현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한쪽으로는 인공지능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의 개선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야에서의 금융 AI 활용 사례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안신용평가 분야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평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한계는 금융 이력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 이력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평가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은 신용평가 결과가 신용평가 모형이나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수적인 주관이 개입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금융 소비자가 형평성 있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금융 소외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반 신용평가는 무엇이 다르냐? 기존의 어떤 금융 이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여러 가지 전자적인 활동, 예를 들면은 통신 기록, 전자 상거래, 소셜 미디어 활동 등 여러 다양한 원천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 위험 식별의 변별력을 높이고 또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신용평가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차주의 어떤 금융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신용자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신용자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저신용자가 또 중신용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빨간 선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강성 정보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 이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안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저 빨간 선에 가깝게 신용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움푹 패인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출 공백을 대안신용평가, 특히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사용한다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빨간 선처럼 대출이 공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자산관리 분야입니다. 기존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는 대개 자신을 잘 모르고 선택을 잘 못하며 관리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대중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비용 측면이나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고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효율적 자산 배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객 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AI가 자산 관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느냐
뭐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했을 때 전통적인 방법론보다는 2배 이상의 성과가 향상됐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퍼에서도 보면은 챗 GPT를 활용할 경우에 자산 관리 성과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런 AI를 활용한 자산 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진 않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AI의 파급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금융 AI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2021년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재된 평양, 복잡성,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데이터 자체에 편향된 데이터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AI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 내부의 알고리즘이 복잡함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 설계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자체 오류나 외부 해킹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인공지능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금융회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내재할 수 있고 그 결과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산업 전반에서 AI가 보편화된다면은 시장의 조그만 충격에도 과민 반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까지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된 리스크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이버 보안, 마켓 매니플레이션, 시장 조작, 그리고 고객 차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보편화되면 될수록 금융산업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인들은 다양하게 보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현재 금융산업,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 일자리의 직무와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더 많이 도입이 되고 보편화될 경우에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대체입니다. AI에 의한 업무 자동화로 인해서 금융권 일부 직무는 사라지거나 인력이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보완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신에 인간의 노동을 일부 보조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AI에 특화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자리와 직무들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준다, 는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자리의 직무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202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AI 노출도가 40% 안팎이라고 합니다. AI 노출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대체 정도가 아니면 보완 정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2024년 논문에 따르면은 AI 노출도가 금융보험업의 경우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국가의 금융의 디지털화의 정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노출도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디지털화가 더 많이 진전된다면은 AI 노출도도 같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I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그 리스크도 있다면은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특히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 금융이라는 것은 고객이 자신의 자금을 맡기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 금융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가 통제되고 있는가? AI가 결국 사람을 대신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I도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AI는 책임질 수 있는가? AI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AI의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 AI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규제의 어떤 강도나 정도가 좀 다르겠으나 방향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권고안부터 시작해서 구속력을 갖는 법률까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현재 AI, 특히 금융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AI 규제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위험을 관리 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실패를 책임질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응해서 각각 적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요약해 보자면은 사전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엄밀한 설계와 검증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안정성입니다. A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AI와 관련된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가 실제 행동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사후적인 어떤 안정성, 책임 있는 활용 이런 부분들까지 AI, 금융 AI 규제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각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